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서 선거구별 판세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의 바람을 일으킨 무소속 진영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전반적 분위기 짚어봅니다. 기와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일명 TK 지역에서 여권 후보가 나올까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살펴보죠. 네, 여권 후보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입성할까라고 하는 화두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 현재 대구에 출마하는 후보들 상황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이제 유력하게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제 세 군데의 이 선거구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도 지냈고 또 바로 직전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당 대표까지 했던 그야말로 전국지 진주로 가는 홍준표 후보가 출마해 있는 그 수성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 현역 의원입니다. 5월 30일까지는 현역 의원입니다. 대구 북갑의 이 정태욱 후보 그리고 달서갑의 곽대원 후보 둘 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나 둘 다 미래통합당의 경선에서 컷오프되어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 세 명이 얼마나 선전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무소속의 세 명이 각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과 같이 각각 선전을 해서 많이 확산을 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성을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 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고 이제 이 틈 속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여권의 입장에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뭐 변수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죠. 이 무소속의 후보들이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각각이 일단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보들이 남은 기간에 정말 무소속 후보 연대라고 해서 TK 연대가 되면 파급력이 더 있어서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선거도 지금 급한 상황에 뭉쳐서 연대화시키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심의 분위기가 중앙과 지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여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보수적 정서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그 현역인 국회의원이 그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4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당을 해서 나왔고 또 무소속 후보들도 상당히 그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민심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그 막천이라든지 이런 그 공천을 지역 정서와 맞지 않게 상당히 했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지역에서는 보수당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여론을 의식하는 것인지 며칠 사이에 무소속 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계사께서 주장했죠.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지난 31일이었죠. 북구을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북구을 TV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주성영 후보가 TV 토론 말미에 갑자기 사퇴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진훈 수성갑 후보가 또 이진훈 후보도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분도 무소속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을 하기 전에 사퇴를 했을까? 실질적으로 초반의 여론이 어쨌든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먼저 사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네. 사퇴한 후보들이 보수 진영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대구 지역 무소속 파고는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그 조정훈 기자께서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개별적으로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아주 그야말로 선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소속 파고가 높아졌구나라고 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꺾였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수성갑의 이진훈 후보도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려고 해서는 안 돼서 아예 무소속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을의 주성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현재 오늘부터 4월 2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진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본인들이 완주를 할수록 미래통합당의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표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오히려 견제를 당할 수가 있어서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고가 그리 높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이 당사자들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일부 후보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달서갑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홍석준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돼서 뛰고 있는 상태에 곽대원 후보 현역 의원이 있죠. 5월 30일 임기가 끝납니다만 이제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돼서 이분의 경우 자기 자신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달서구청장도 다 역임을 했거든요. 하고 또 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조직도 있고 해서 이제 이 곽대원 후보의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북갑의 정태호 후보, 이분도 사실은 지난번에 뭐 막말로 문제는 많았어요. 이제 기억하십니까? 이보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말이 많아서 이제 출당 조치하려다 본인이 탈당을 했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러나 이분 스스로도 이제 뭐 나는 대구의 사람이다 해서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무소속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선전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여권 후보들, 예를 들면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대구 북구의 홍의락 후보, 대구 유일하게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네. 네. 이 부분은 기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선거 양상은 그럼 어떻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봤을 때는요, 뭐 일일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각각의 목표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권 입장에서는 뭐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뭐 그 횡보합이다. 이 몇 군데 이 지역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무소속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변수로 될 수 있다. 변수일지 상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 지역구가 이제 12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이 12명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석을 다 이제 그 삭설이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번에 20대 선거에서 대구의 그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 그리고 북을의 홍의락 의원, 민주당 의원이 두 군데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시 탈환하겠다는 것이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현재 두 석 플러스해서 알파를 좀 가지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뭐니 해도 가장 그 격전지는 수성갑의,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갑의 그 현역 4선 의원, 5선 고지를 향해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는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간의 이 불꽃 튀기는 경쟁, 이거는 뭐 전국적인 관심사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수성구를 격전지로 점쳤다면 이제는 4.15 핫플로 북구를 점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북갑에서 현역이었던 정태호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그 지금 보수적인 정당에 소속해 있다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 의뢰에서 컷오프되면서 대구로 왔기 때문입니다. 대구로 오면서 무소속 바람이 좀 일 것이다, 이런 그 지금 짐작을 대부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면서 지금 정태욱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양금희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고 선거전을 치르기 전에 예선전에서부터 상당히 좀 곤혹을 좀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그 사무장을 했던 그 북구 전 의원이 북구 전 그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까지 했던 분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양금희 후보도 자가격리를 들어간 상황이었고 또 검사를 받고 또 선거 사무실도 폐쇄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현역 의원이 사실 출마해서 그 같이 싸운다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새누리당에서 현역이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특히 20대 때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경북에선 아무래도 안동 예천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혹시 무소속 후보들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무소속도 무소속이지만 이 안동 예천 이번에 이제 예천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같은 선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08년도에 선거 시점 상황을 보면 그때와의 데자뷰 네. 거의 뭔가 지금 비슷한 그 이 정치 지형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이제 허용범 후보라고 하는 40대 젊은 신인이었죠. 네. 이 지역에서는 거의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무소속이었던 김광림 후보. 뭐 그 후에 국회의원을 3번 역임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친박연대라고 해서 뭐 같은 보수 후보지만은 이제 당 공천을 받은 젊은 신인 40대와 그 다음에 이 무소속 그리고 또 보수 이렇게 해서 분산이 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와서 12년 후에 현재 와서 비슷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 공천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형동 후보 정치 신인이죠. 뭐 지역에서는 안동 출신이 하지만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역에서는 거의 좀 인지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소속 권택기 후보와 김명호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루었어요. 권택기 후보로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권오을 후보라고 하는 같은 보수 진영의 한 분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삼골 후보가 이제 뛰고 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40대 젊은 신인 한 명과 그 다음에 이 무소속 보수의 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과 이 민주당 삼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12년 전과. 자, 그럼 현재는 어떠느냐? 지금 보면은 물론 당연히 결과 봐야 되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서로 그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남은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무소속 남아 있는 권오을 후보와 1차 단일화했던 권택기, 김명호 후보 둘 간의 권택기 후보로 1차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남은 무소속 권오을 후보와 2차 단일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완전 삼각지형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삼골 후보, 미래통합당의 김영동 후보, 무소속 단일 후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후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주 선거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후보 진영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경주에서는 지금 경북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우선 뭐 현역인 그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미 컷오프를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예수처럼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석기 후보와 그 다음에 그 무소속인 지금 정종복 후보가 가장 그 강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2강 지금 1충 4약 정도로 지금 판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석기 후보와 정종복 후보가 가장 세게 붙으면서 그 혹시 여기서 또 그 새로운 변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30대 후보인 여성 후보가 나왔습니다. 정다은 후보라고 여성 후보가 나와서 젊음과 패기 또 여성의
그 섬세함으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석기 후보는 MB 정부 당시에 그 서울 경찰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 참사가 있었는데 용산 참사 당시 김석기 그 청장과 반대편에 있었던 그 용산 참사 대책위의 변호사를 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권영국 변호사가 정의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권영국 후보와 김석기 후보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김일륜 후보 같은 경우도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그 중량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5선에 당선된다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도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좀 경북도에서 그 제대로 후보를 내지 못했던 민생당에서도 후보를 냈거든요. 김보성 후보라고 민생당에서 후보가 나와 있고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김덕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후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과연 표가 얼마나 분산이 될 수 있을지 또는 지금 그 보수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결집할지에 따라서 향후 누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어느 후보가 판세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이슈들 덧붙이면서 마무리하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 우리 안동에 현재 이게 안동의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 입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견해를 밝히다 보니까 안동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안동시장 앞에서 이제 시장 규탄 시위도 하고 이 코로나로 굉장히 긴박한 사정에 그리고 또 선거 목전에 두고 이게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권영세 시장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당적이 없어요. 지금 3선째 안동시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그 앞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재작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째는 당직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현재 당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죠. 자유도 있고. 그러니 이제 권영세 시장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집권 여당과 손을 좀 잡고 안동 지역의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세 시장 입장에서는 당 지역이 없는 무소속 상황에서는 그런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누가 많이 나를 지지해 줄까 이게 상당히 또 그 지지를 많이 해준다고 하면 그게 이제 득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 선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허위 지지 선언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같은 경우인데 이제 장윤석 후보 측이 김진영 전 영주시장 그리고 그 외에 그 경북도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그 시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김진영 전 영주시장으로부터 내가 지지 선언을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지금 누가 더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후보의 됨됨이 그리고 그 후보의 정책을 보고 사실은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들의 그 정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후보들이 그 지역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를 먼저 보자. 그걸 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슈 토크에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선거 이슈. 이 시간에는 무소속 바람이 몰고 온 대구 경북 선거 전반의 상황을 전망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